네, 코스피는 현재 11포인트 정도 조정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에 오전 분위기는 이런데 오후장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통위가 한 10시경 이후에는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은 동결 우세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시그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오후장 들면은 아마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될 것 같고요. 자, 변수들이 좀 줄줄이 놓여 있는데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은 안 나오셨죠? 네, 다른 쉬었습니다. 일이 있으셨어요. 네. 쉬신 건 아니고 다른 바쁘신 일이 네.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주를 텀을 두고 오셨는데 어떤 자료들이 또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12월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다 이제 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연말 분위기가 주식시장으로 치게 되면은 상당히 조용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극단적인 표현하자면은 참 이 한숨이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자, 산타랠리 기대감은 미국에서도 아직은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일단 산타랠리라고 하는 게 이제 연말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는 계절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래를 살펴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유래가 된 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소비 시즌 이후에 일단 기업 실적이 좀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또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되게 이제 자금 집행을 계획했던 기관들이 연말에 좀 몰려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클로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좀 매수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중반 정도가 됐는데 산타랠리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곧 이제 캔들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시작할 때보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가 떨어지는. 예, 시작보다는 결국 이제 나중에 시작 시점보다는 막 밀려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게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타랠리와 관련돼서 과거에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나서 시장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두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한국 시장의 경우에 80년대부터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동선은 80년대부터 월간 상승률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평균적으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 12월 달, 11월 달 연말 가서 이제 평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동선이 유사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연말에 강해지는 흐름들이 있고 11월보다는 12월 달이 평균적으로 좀 좋았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번에 2013년도에 12월 달은 조금 특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져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산타랠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향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냥 시장 대응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좀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어린이는 없습니다만 산타 양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크리스마스 랠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록치 않은 흐름이 지금 현재는 보여지고 있고요. 중반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벤트가 지금 중반에 딱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 하락한 상황에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미 어제부터 13일까지 중국에서 경제공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담 요인들을 이제 쭉 한번 열거. 예, 부담 요인을 좀 열거를 좀 드려보면 경제공작 회의가 사실은 경제 성장률 자체 수치를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논의의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한 7.5% 성장에 대해서 7%까지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실로 판명이 된다라고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가격 변수라든지 시장 대응의 어떤 상황이 그래도 한 7.5%는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낮춰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에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QE 관련돼서 다음 주 17일, 18일 날 FOMC 회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베이를 한번 해보면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지금 서베이들이 나온 게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안 할 거다라는 흐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같은 서베이 했을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이번에 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얼마 전에 예산안도 좀 합의가 통과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룸이 괜찮아지고 좀 자신감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투자자들의 액션을 취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네. 한국적인 요인을 좀 보더라도 이제 엔화 문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엔당 원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자동차 주식의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환율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수출 비중이 높은 증시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베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떨어진 측면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좀 덜 산다 이런 관점보다는 상당히 대내외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화면에 이제 끝까지 네 번째까지 요소인데 대외 변수의 두 가지, 뭐 중국의 논란,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에 관련된 이 양대 이슈, 그리고 내부적인 재료는 역시 환율 부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와 연계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아직은 그렇다. 근데 이런 네 가지 요소 부담 요인 때문에 산타랠리를 답보할 수는 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 네.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네. 덜 반영되고 네. 아직도 진행형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행형이라면은 언제쯤 조금 시장이 좀 이게 제대로 턴을 할 수 있는, 하도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외부하고 자꾸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주행하는데 이럴 때 제대로 차선을 좀 찾을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을 좀 보시는지, 뭐 1월 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올해 연말을 전망하는 데 있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좀 당초 예상을 해왔던 바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랑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뭐 이번 주 중국 경제공작 회의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률과 관련된, 즉 중국의 성장과 관련된 부담이 더 부각이 안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다음 주에 이제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코멘트 자체가 뭐 테이퍼링 한다 이래 보면 약간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 하반기를 그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게 사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반대 급부 효과로 보게 되면은 내년 1월부터 하겠다라고 12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아주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검정색 선이 코스피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오렌지색 선으로 제가 그려놓은 것들이 한국 시장의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못 오르냐? 2년 동안 박스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부터 계속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미 있게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도 그 실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를 제외를 해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로 보게 되면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증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그냥 가겠다고 막연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전략 측면에 있을 때 시장 전체를 그냥 바라보면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개별적인 이슈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략을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이제 예. 기업 주가라는 것은 사실 네. 기업의 이익, 경기를 반영하는 그 실제 지표들인데 네. 여러 가지 앞서 그 얘기한 변수들을 네. 기업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변수를 섞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적을 추정하게 되면은 조금 네. 낮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거를 반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질지는 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올 한 해 그래도 그 시장 자체는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회자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방금 제가 기업이익을 말씀드렸는데 기업이익 증가와 동시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주가의 어떤 가격을 보는 지표도 같이 상승한 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수용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 올해 상당히 이익 증가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도 좀 확장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그 반도체 업황에서 좀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이익 증가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현금 흐름도 좀 다시 그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개별적인 업종에 대한 대응이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훈 팀장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거의 이제 출연을 하시니까 사실 전략 자체는 좀 주간 단위, 좀 약간 단기적인 성향의 전략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를 놓고 무분별하게 막 이제 선택하는 것보다는 압축과 뭐 이런 옥석구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고 이익이 그래도 버텨주는 기업들 뭐 네이버 뭐죠? SK텔레콤, 대웅제약,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기업들로 일단 좀 선별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잘 견뎌내자 이 전략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원이 수고를 또 오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